네, 안녕하세요. 전정현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타오족. 네, 들어보셨습니까? 하이타오족이 뜬다. 네, 이 건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우컨은 아시죠? 요우컨은 이제 물러가고 하이타오족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최근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요우컨은 잘 아실 겁니다. 해외 여행 가는 중국인. 하이타오족은 중국에서 직구를 하는 직구족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600만 정도가 중국인들이 해외로 여행을 매년 간다고 그러는데요. 나머지 13, 4억 정도의 인구, 이쪽이 해외 직구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인원이죠.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가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 13, 4억 정도의 중국의 인구, 이쪽이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고 잠재력이 대단히 큰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이타오족이 그럼 뭐냐? 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해외 온라인으로 해외 상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600만 정도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중국인들이. 근데 13, 4억 정도의 나머지 중국 인구는 앉아서 인터넷으로 쇼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뜰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가야죠. 인터넷 보급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은. 그 부분 체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이타오족이 근데 되게 그 구매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연간 소득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나중에 이제 광범위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개 중국 전체 평균이 7,210달러인데요. 지금 현재는 15,000원 이상 쪽이 이제 44%, 그리고 15,000불 미만이 39% 정도, 39,000불 이상이 17%. 그러니까 대개 중국 전체 평균보다 높게 소비하는 층이 한 44%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소비하니까 하이타오족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잠재력이 풍부한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고, 매출도 이런 식으로 급증하고 있죠. 지금 744억 위안까지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떠냐?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직구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역직구족이라고 할 수 있고, 하이타오족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시면 국내 해외 직구는 이만큼인데 중국에서 우리 상품을 구입을 하는 역직구 규모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만한 잠재력이 큰 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살펴보고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소구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해외 상품을 구입하는 걸 중국의 해외 직구라고 그러죠. 이 정도로 시장이 크죠. 근데 한국은 한국 시장에서 해외 상품 구입하는 직구가 어떻습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 시장은 엄청나게 개발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국 대 한국 인터넷 보급률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이만큼 됐기 때문에 별로 인터넷 쪽에서 클 시장이 아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 미만이다, 인터넷 보급률이. 그렇다면 인터넷 보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겠습니까? 중국인의 해외 직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중국의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뭔가 얻어야 되겠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그런데 중국인들의 해외 상품, 해외 시장에 대한 호감도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역시 제일 높죠. 한국은 1%밖에 안 돼요. 이건 또 뭘 얘기하느냐? 그만큼 우리 시장은 높일 수가 있다는 거니까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국내 역직구 이용 고객 절반이 중국 소비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소비자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역직구 시에 그러면 중국인 소비자는 전체 평균보다 다른 나라보다 많이 소비한다고 그랬죠.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논리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자, 중국 해외 직구 시장은 지금 현재 연평균 한 60%씩 고속 성장할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시장은 우리가 빨리 알아서 쟁취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행우세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상품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보통 우편 택배로 들어가잖아요. 택배로 들어가면은 행우세라는 게 붙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무려 50%나 관세가 붙어요. 자, 그러면 이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가격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택배가 다 세금을 무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한 5.5%만 임의로 랜덤하게 걸려요. 근데 지금 알리바바 같은 데서는 이 행우세까지 고객한테 물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행우세에 대한 부담은 5.5%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에서는 이 행우세를 도리어 손님한테 변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접근하기에 아주 좋다는 거죠. 화장품 제약원은 전부 퍼센테이지가 쌉니다. 그죠? 행우세가. 자, 분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행우세가 10%밖에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역직구 품목 중에서 근데 가장 인기 상품은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화장품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128위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50% 관세가 붙는다면 64위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없어 보이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택배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일반 상품하고 또 비교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은 게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우세 부분은 별거 아닐 수가 있다는 논리예요. 자, 지금 역직구 규모가 한 47조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은 역시 매력이 있는데 행우세가 문제지만은 그거 별거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하이타워 직구,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상품을 살 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상품을 살 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5,700위안, 7,962위안. 그러니까 행우세를 택배로 들어오는 것을 행우세로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행우세를 낸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다. 실제로 일반 상품을 중국인들이 거기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40% 싸다. 그리고 행우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알리바바에서 돈을 오히려 물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세금이 이렇게 덜 거치는데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유치를 하는 거예요. 보세물류센터를, 한국 보세물류센터를 유치를 해서 한국 보세물류센터에서 법인세를 받는 거예요. 행우세 떨어지는 만큼. 그러면서 보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션머질더마이 직구 카페가 생겼고요. 티모를 통해서 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이타워족을 우리가 오늘 알아봤는데, 하이타워족 급증의 시사점은 결국 뭐겠습니까? 해외 역직구 개발할 필요성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있다는 걸 오늘 느끼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자상거래가요, 한중 FTA 포함이 돼요. 그만큼 플러스 메리트, 강점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고, 관련 소비재 업종의 추가 상승 여부. 요건 이제 화장품입니다. 근데 화장품 쪽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오히려 오프라인 마트, 백화점이나 마트, 홈쇼핑 업종이 밑바닥에서 슬슬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들이 중국 쪽의 역직구
티몰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서 거기서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화장품 쪽보다는 지금은 이러한 백화점이나 마트나 홈쇼핑 업종 쪽을 좀 눈여겨볼 이유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